지난 시간을 통해 TSMC의 테크놀로지 심포지엄 발표 근처에서 포착되는 몇 가지 이상 신호들을 발견하고 3나노 공정 진척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중간 결론을 도출했었죠. 애플이라는 선단 공정 개발의 황금 열쇠를 지닌 TSMC마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TSMC를 추격하고 있는 두 기업의 3나노 개발도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 기업고 삼성전자는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의 양산을 알렸습니다. 약속했던 2022년 상반기에 말이죠. LPE와 LPP, 삼성 파운드리의 노드 명령법입니다. 각각 로우 파워 얼리, 로우 파워 플러스의 약자인데, 새 노드의 초기 공정과 머추어 공정, TSMC의 N5, N5P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대개 이렇게 두 개의 공정을 중심으로 세부 공정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 노드를 나타내는 알파벳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새로운 반도체 구조,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미 여러 번 반복한 바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되겠죠. 플래너팻에서 핀팻으로 진화한 현 세대의 반도체, 이 구조 진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게이트가 채널에 닿는 면적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채널에서 전자가 게이트를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터널링 현상을 막으면서도 스위칭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고 동시에 낮은 전압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보통은 이 미세 공정의 의미를 동일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이 미세 공정 발전은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면서도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단순히 미세한 구조가 아닌 이 미세한 구조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더 좋은 물성을 가진 소재의 개발, 또 더 효과적인 게이트 개발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고, 그것마저 한계에 이르자 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핀팻이라고 하죠. 전자를 물에,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호수를 잠갔는데도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터널링 현상 또는 누설 전류에 비유할 수 있고, 이 누설 전류를 잡기 위한 방법은 더 효과적으로 호수를 쥐는 것입니다. 게이트가 채널에 닿는 면적을 극대화해 누설 전류를 더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플래너팻에서 핀팻으로 진화한 이 반도체 구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바로 이 진화 방향의 연속선상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겠죠. 채널을 융기시켜 게이트와 채널 세면을 닿게 만들었던 구조의 혁신 핀팻.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구조는 채널의 내면이 모두 게이트와 맞닿아 있습니다. 핀팻보다 더 강력하게 누설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궁극의 구조,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정도면 충분한 리캡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도 경쟁자들에 비해 적어도 2년은 빠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양산에 돌입한 이 삼성전자의 1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성능입니다. 비교군은 풀로드 기준 전세대 노드가 되는 5나노 LPE 공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우선 매트릭만을 언뜻 놓고 보면 아주 대단한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위 분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비교 기준이 되는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이 이 경쟁자의 공정과 비교해 애초에 그리 좋은 성능을 가진 공정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의 성능 개선 폭이 그렇게 아주 대단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우선 비교군이 되는 5나노 LPE 공정은 경쟁사인 TSMC로의 이탈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되는 공정입니다. 이 삼성 5나노 LPE 공정은 공정력의 여러 가지 척도 중 특히 밀도에서 경쟁자인 TSMC에 비해 낮은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10나노 공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들은 거의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10나노, 7나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첫 세대 공정 기준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은 외관상으로 거의 비슷한 밀도를 유지했지만 등장 시기가 차이나기 시작했죠. 단일화된 2억대 이상의 물량, TSMC는 애플과 함께 이 A 시리즈를 만들며 무서운 속도로 수율을 잡아나갈 수 있었고, 반대로 삼성은 동시에 여러 개의 칩들을 상대적으로 소량씩 만들며 수율을 잡아나가야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규모의 경쟁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삼성 파운드리는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혹여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그 안에는 엑시노스라는 자체 칩이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애플의 경우와 다르게 삼성 갤럭시의 제품 전략은 수많은 베리에이션들로 설계되어 있고 A 시리즈와 같은 하이엔드 라인업의 물량 규모는 겨우 수천만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량 갤럭시 하이엔드 라인업마저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엑시노스와 병용 채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죠. 따라서 하나의 칩으로 단일화된 A 시리즈로 수율을 잡아 양산까지 돌입하는 TSMC와 이런저런 수주들을 긁어모아 수율을 잡아야 하는 삼성 파운드리의 싸움은 사실 아직까지 이러한 경쟁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비교군으로 등장한 삼성
삼성의 5나노 공정은 TSMC가 5나노 공정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면적의 축소치와 비교해보면 과연 이것이 같은 세대의 노드가 맞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새롭게 등장한 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이토록 썩 훌륭하지 않았던 5나노 LPE 공정에서 다시 겨우 16%의 면적 개선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비교 기준이 되는 공정이 애초에 사실 그리 좋은 숫자를 가진 공정이 아니란 것, 거기에다가 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성능 개선폭이 다시 그리 대단하지 못한다는 것,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반도체 공정력을 면적과 밀도만으로 결론내는 것은 이 나머지 두 알파벳의 중요성을 망각한 섣부른 접근이라는 것,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이죠. 우선 속도부터 살펴볼까요? 언뜻 보면 향상폭을 나타내는 숫자가 23%밖에 되지 않으니 이건 역시 면적과 마찬가지로 개선폭이 그다지 크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PPA 세 알파벳 중 단순 숫자만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개선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속도 분야이고 10% 초중반의 향상이 있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삼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무려 23%의 속도 향상이 있습니다. 5나노 LPE 공정의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3%의 향상은 삼성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경쟁사인 TSMC의 과거 공정 히스토리를 따져보더라도 역대급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의 경우는 무려 45%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전력 역시 속도와 마찬가지로 역대급 개선인데요. 40% 중반의 전력 효율의 향상, 5나노 LPE 공정에서의 아쉬움을 극복해줄 수 있는 변화, 밀도라는 이 공정력의 세 가지 척도 중 하나에만 매몰되면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 핀팻보다 더 강력하게 누설 전류 차단할 수 있는 궁극의 구조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진가가 속도와 전력 분야의 개선 속에서 보이는 듯하죠.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등장할 2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는 나머지 세 번째 알파벳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몇 번이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근거로 또 누군가 나서 이제 3나노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역전했다는 식의 어설픈 확대 해석을 들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선 조만간 TSMC의 3나노가 그들이 예고한 수준 정도로만 등장하더라도 오늘의 주인공인 삼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1세대 공정보다 성능이 좋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삼성 파운드리를 응원하더라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현재 정세이기 때문에 이제 막 만들어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TSMC의 N3 공정보다 스펙이 좋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답이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 아직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계속해 추격할 수 있느냐, 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 싸움을 계속해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TSMC의 3나노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내년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2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TSMC는 아직 핀팻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 싸움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혹자들이 떠드는 이야기처럼 TSMC의 승리로 이미 결론이 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장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 삼성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그토록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양산에 돌입한 이후 우리는 과연 삼성 파운드리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우선 앞서도 정리한 것처럼 이 최신 미세 공정 개발과 관련해 TSMC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황금 열쇠가 바로 애플이었다는 것. TSMC는 애플과 함께 A 시리즈를 만들며 무서운 속도로 수율을 잡아나갈 수 있었고, 반대로 삼성은 동시에 여러 개의 칩들을 상대적으로 소량씩 만들며 수율을 잡아나가야 했기 때문에 애초에도 규모의 경쟁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애플이 TSMC를 선택한 순간부터 삼성 파운드리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싸움을 벌여왔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의 핵심은 오늘 등장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한계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밀도와 고성능 공정을 위해 핀의 개수를 조절해야 했던, 다시 말해 여러 개의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 설계를 따로 만들어야 했던 핀팻의 시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노시트의 너비를 조절하면 대응이 가능하죠. 점에서 선으로의 변화. 3나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향후 적어도 2년간은 핀팻을 사용하게 될 TSMC. 그리고 오늘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양산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조각들을 모아 운영 계획을 꾸려가야 했던 삼성 파운드리에게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새로운 시대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대한 방향이 잡히시나요? 제조업.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생명인 이 파운드리 업태에서 애플을 TSMC에게 빼앗긴 이후부터 TSMC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버렸던 이 운동장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조금씩 다시 평행을 찾을 것임을 예감하게 만드는 변화. 물론 몇 번이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반대로 또 누군가 이제 3나노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어설픈 확대 해석을 들고 나와 배배론이 흘러나오고 또다시 위기론이 양산되는 바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말아야겠죠. 다만 파운드리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끝없는 성장을 거듭할 것처럼 보이는 이 파운드리 시장도 그리 머지않은 어느 시점에 복점과 과점의 단계를 거쳐 지금의 메모리 시장처럼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정기에 접어들 내일의 파운드리 시장 속 과점자 중 한 명으로 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 여기가 바로 삼성과 인텔이 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 시장을 향해 달리고 있는 종착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그 뜨거웠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대표팀과 선수들에게 쏟아졌던 냉소와 비판도 잊지 않고 있죠. 파운드리 시장 정세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파운드리 현업자들의 오늘,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2002년의 대한민국의 영광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재현되길 고대해 봅니다. 반도체를 주식으로 배운 어떤 이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버텨냈던 지난 시간을 그저 패배라는 두 글자로 결론 짓고, 우리는 절대 파운드리 시장에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대단한 분석 끝에 내놓은 성찰인 양 내뱉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